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오메가는 b 플러스 ai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a와 b의 곱이 0이 아니라 했으니 a와 b는 일단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보니까 허수단위 i에다가 z반은 z의 켤레 복소수 a-bi를 곱한 게 되고 오메가는 b 플러스 ai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i를 괄호를 풀어서 식을 정리했더니 ai 플러스 b가 되는데, 아, 여기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게 확인되었으니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지. 니은을 보면 z와 오메가의 합, z와 오메가를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bi가 되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해준 결과값이 z 플러스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냐?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와 같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식을 잘 봤더니 마이너스 i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에다가 마이너스 i에다 i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좌변과 우변을 확인하니 또 니은도 맞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했어요. 디귿을 볼게요. 디귿에는 z바 분의 오메가, 이거의 오메가 바분의 z냐 물어봤어요. 자, z하고 오메가는 지금 a하고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복소수가 모두 0이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양변에 z바 오메가 바를 곱해주게 되어서, 자, 이게 오메가 바와 z와 z바의 곱이 같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문장에 주어져 있는 오메가 b 플러스 ai와 오메가 바 b 마이너스 ai의 곱이 z a 플러스 bi와 z바 a 마이너스 bi의 곱이 같은지를 물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괄호를 풀어서 식을 정리해 보았더니 b제곱 더하기 a제곱 합차공식, 우변도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3a, b, c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a, 2,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4다. 자, 가를 나타내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a가 4거나 또는 2b가 4거나 또는 c가 4라는 걸 의미하는데, 일단 보죠. 나를 보니 4 곱하기 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2ab 플러스 2bc 플러스 ca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제를 깔죠. a가 4라고 가정하도록 합시다. 자, a가 4라고 가정을 해서 나에다가 a 대신에 4를 대입을 해가지고 양변을 정리를 하면 4 괄호하고 4 플러스 2b 플러스 c, 이거는 우변에다가 a 대신에 4를 집어넣어주면 8b 플러스 2bc 플러스 4c가 될 거고, 괄호를 풀어서 동료끼리 식을 정리해보면 16 플러스 8b 플러스 4c는 8b 플러스 2bc 플러스 4c가 되는데 4c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8b가 지워지네요. 16이 2bc라는 걸 구했고 a가 4일 때 bc의 곱은 8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3abc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4 곱하기 bc, 8에다가 3을 곱해준 12에다 8을 곱한 96, 4번이 아니죠, 3번이 답니다. 일단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2b가 4거나 혹은 c가 4일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도 2b를 만약에 4라고 가정하고 푸셔도 결과는 동일할 거야. 자, 보자. 2b를 4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아래식에다가 b 대신에 2를 대입을 하게 되겠지. 2b가 4라면,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면 b가
2가 되므로 나에다가 b 대신에 2를 집어넣어준 4 괄호하고 a 플러스 4 플러스 c 이거는 b 대신에 2를 집어넣어준 4a 플러스 4c 플러스 ca가 될 거예요. 자, 좌변을 괄호를 풀어서 식을 정리한 이후에 우변에 있는 항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여기 4a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4c도 지워져서 c와 a의 곱이 16이 나온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b가 2였기 때문에 16과 2를 곱한 32에다 3을 곱한 답은 여전히 96이 되겠지. 예, c도 마찬가지로 4라고 나타내었을 때 대입을 하게 되면 자, A하고 C가 자리를 바꾸더라도 아래식의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 계산의 결과값은 동일하게 3ABC는 96이라고 나온 거예요. 1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차식 p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px 플러스 3-3은 px 플러스 x-3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이고 P1은 마이너스 8일 때 P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키워드 PX가 2차식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것도 2차식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는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2차식을 만족시키는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때 뭐 최고치 함계수는 모르기 때문에 상수 K라고 두게 되면 X-알파와 X-베타의 곱이 바로 PX 플러스 X-3과 같다고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괄호를 풀어서 식을 정리해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이거를 구분 짓기 위해서 중괄호를 써주고 x-3만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될 텐데 이게 바로 2차식 px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은 각각 2와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 구한식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px는 k에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2를 집어넣어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최고창의 계수 상수항 k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식 p1은 8이라는 마이너스 8이라는 이 힌트를 여기에 x에다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집어 넣어 주었더니 k에다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될 거고 계산해 보았더니 마이너스 5k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상수 k의 값이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여기 k에다가 2를 집어 넣어준 이후에 p3의 값 x 대신에 3을 대입했을 때 나온 상수값이 얼마인가? p3은 k가 2니까 2에다가 3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이거 지워지고 9에서 10을 뺀 마이너스 1에다가 2배를 해준 답은 마이너스 2 5번이 답이 되겠지요. 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4번 문제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이렇게 뽀로로 막 식이 써 있어요. 식이 써 있는데 이거를 각각의 개수를 구하려는 사람은 없겠죠. 얘네들은 각각의 개수를 구하기엔 너무나도 식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바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거 보면은 1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의 전체 25제곱을 전개해서 나타낸 개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윗식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1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짝수 번째 개수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각각 대입을 해서 식을 관찰해 볼 거야. 바로 구해지는지 안 구해지는지는 일단 대입을 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여기에다가 양변에
x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어보면 여기 좌변은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에 3을 곱하니 3분의 1의 전체 25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a0 더하기 3분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쭉쭉 나열되어서 a 3의 50제곱분의 a의 50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아래식에다가 이번에는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 넣어주면 자, 좌변에는 1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 주었더니 여전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이거의 전체 25제곱은 자, 우변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 넣어주니 a0 그리고 뭐예요? 3분의 a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a2 그 다음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홀수 제곱을 했을 때는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가 붙게 될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 a 50제곱분의 a의 50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보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식은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물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한 두 개의 식을 제가 더하게 되면 홀수 번째 항은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모두 소거가 되어 없어질 거예요. 자, 정리했더니 2a0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은 3의 제곱분의 2배의 a2가 되고 그 다음 번째 항은 이렇게 지워지고 2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a의 4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2배의 3의 50제곱분의 a의 50이 될 텐데 자, 그런데 아래 우리가 구하려는 식을 관찰해 보았더니 자, 얘가 일단 하나씩 보자. 좌변은요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지워지니까 1의 25제곱 어차피 얘가 1이었고 아래 있는 식의 경우에는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1에 25제곱 맞죠? 자, 3분의 1의 25제곱이 되는데 1과 3분의 1의 25제곱의 합 바로 1 더하기 3의 25제곱분의 1이 바로 우변의 결과값과 같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양변을 일단 2로 나눈 이후에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통분을 하면 3의 25제곱분의 3의 25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어 주었으니까 2 곱하기 3의 25제곱분의 3의 25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적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변의 남은 항들을 정리했더니 a의 제로 플러스 3의 제곱분의 a2 플러스 3의 4제곱분의 a4 쭉쭉쭉 나열해서 3의 50제곱분의 a의 50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0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a0는 사실 위의 식에서 좌변을 관찰했을 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1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이 이렇게 쭉 25개를 곱했는데 상수끼리 곱해주어서 나열된 개수 a0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x를 가지고 있는 항이 하나도 곱해지게 되면은 x라는 미지수가 붙게 되니까 여기에서 1, 여기에서 1, 여기에서 1, 여기에서 1 해서 쭉 1씩 곱해주어서 a0가 이게 1이구나 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좌변에서 1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여기에서 1을 빼볼까요? 값이 2 곱하기 3의 25제곱분의 3의 25제곱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데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분자에다가 적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25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개수를 적당히 정리를 해보았더니 2 곱하기 3의 25제곱분에 이렇게 둘을 빼게 되면 1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한 값을 답이 무엇인지 확인했더니 2 곱하기 3의 25제곱분의 1-3의 25제곱인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림과 같이 유리수 AB에 대하여 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지금 P점의 좌표가 2-루트2라고 쓰여져 있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보니까 바로 AB 개수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두 2차 방정식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바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두 개의 2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다시 말해 y 대신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주려 식을 정리해 보았더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a-3의 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P와 Q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유리수라고 했냐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a하고 b하고 c라는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는 근이라면, 무조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는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3이 a가 유리수니까 당연히 a-3도 유리수일 거고, 전부 개수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루트2라 알려주었으니 무조건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을 가지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두 근의 합이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3,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8이 a-3이 되므로 상수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하여 이거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런데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므로 2분의 b가 2가 되므로 상수 b의 값은 2의 제곱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b-2a의 값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b-2a는 마이너스 5에다가 2배를 내준 마이너스 10. 그러면 4 더하기 10 해서 답은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알파 알파바, 이거는 베타 베타바와 곱이 같고 3이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바의 곱이 3을 만족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물어보았는데, 자, 켤레복소수라는 것을 미루어 봐. 여기 있는 식을, 자, 일단은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두어서 계산을 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두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미지수가 4개나 생겨버리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음을 보일 거야.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결국에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을 해야 돼. 여기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바로 켤레복소수의 성질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켤레복소수가 알파와 베타의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합과 같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식을 알파 바의 경우에는 양변에 알파로 나누어준 알파분의 3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바의 경우에는 베타분의 3이라고 식을 변형시켜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았는데 자 여기 지금 내가 변형시킨 식을 가지고 알파분의 3이 알파바였어. 그러면 3분의 알파바를 알파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분의 베타바가 베타분의 1일 거야.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을 여기 왼쪽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식에다 대신 대입을 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3분의 알파바 플러스 3분의 베타바라는 식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괄호를 풀어서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알파와 알파바를 곱한 게 여기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3분의 일단 다 곱하고 나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3분의 알파바 플러스 3분의 알파 베타바 플러스 3분의 알파바 베타 플러스 3분의 베타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식을 정리했더니 알파와 알파바의 곱이 3이었고 베타와 베타바의 곱이 3이었으니 이렇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남은 식을 정리하면 3분의 알파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의 곱에다가 2를 더해준 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알파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의 값은 바로 주어진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자 여기 지금 내가 아까 적어두어둔 알파 플러스 베타바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와 같다 했어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식은 여기다 적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이거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의 곱이 될 거고 이거 식을 전개했더니 알파바 플러스 알파 베타바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되는데 이게 플러스 3이래요. 예, 이게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알파바하고 베타바에 각각 3이라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식을 성립할 거고 여기 아까 구해두었던 알파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므로 둘을 더해서 나온 결과가 플러스 1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16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를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자 fx를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5k다. 자 여기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4차식이야. 그렇다는 것은 자 식을 fx를 이렇게 둬볼까요? x 플러스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 1차식 x 플러스 a 뭐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몫을 x 플러스 a라고 두었을 때 플러스 5k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가를 가지고 식을 보면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도 5k를 나머지로 가지고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5k가 되면서 괄호를 풀어서 식을 정리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 나와요. 자, 이 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식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나를 보니까 나는 이제 뭐예요? F1과 F-1이 같다고 했어요. 그 양변에다가 1을 집어 넣어주면 F1은 1 넣어주면 이거 3이 되겠죠? 1을 넣어주니까 1 더하기 4 해서 플러스 5가 되고 여기에다가 1 플러스 A를 곱한 거에 5K를 더해준 거랑 두 번째 F-1 이거는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1 곱하기 여기도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5K를 집어넣어준 두 개의 식이 서로 같다고 해서 A와 K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위에 있는 식은 15를 각항에다가 곱해준 15 플러스
15a 플러스 5k가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은 5를 각 항에다 곱해준 마이너스 5 플러스 5a 플러스 5k라는 두 번째 식을 얻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5k도 이렇게 다 지워지네요. 남은 항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았더니 마이너스 5를 그대로 두자.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두고 5a를 좌변으로 15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켰더니 15a에서 5a를 뺀 좌변의 값은 10a가 될 거고 우변은 15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15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한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상수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먼저 구했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실수 k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데 사실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한 상태에서 아직 안 쓴 식이 있죠. 달을 보니까 x 마이너스 3은 fx의 인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 f3이 f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인수라는 것은 이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6이 2 곱하기 3이죠. 2하고 3은 6의 인수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x-3이 특정 다항식과 곱했을 때 fx가 된다면 이때 x-3이 fx가 이제 서로 인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 인수 정리에 의하여 f3이 0이라는 세 번째 식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상수 k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 주었더니 자, 여기 f3은 3에다 2를 더해준 5에다가 3의 제곱 9에다가 13 그 다음에 3을 빼니까 이게 1이 되겠네요. 플러스 5k가 0이 되는구나. 자, 이거 0을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계산해보니 끝났죠? 여기 뭐예요? 이게 5 곱하기 13이 5k와 더해서 0이 되었다는 것은 이 k가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문제 보니까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실수 p에 대하여 자, 여기 지금 제한된 정의역의 범위 p가 p보다 크거나 같고 x는 p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fx의 최대값을 gp라고 했대요. 자, 이거 사실 뭐 해석이 조금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일단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f-1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렇게 2차 함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포물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사실 아직 모르는 상태야.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f5는 0 뭐야? 일단 그렇대요. 나를 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예요? fx는 f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 말인 즉슨 자, 여기서 봐봐. f2분의 5보다 모든 실수가 크거나 같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fx는 2차 함수였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바로 fx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최소값이라는 것은 바로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 참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위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없겠죠. 바로 아래로 볼록임과 동시에 2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것은 이 이차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x는 2분의 5라는 것까지 나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바로 이제 gp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p하고 p 플러스 3 이 제한된 정의역의 범위의 길이가 3이야 3.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이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4였고
이 길이가 3만큼 차이 나야 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경계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 길이에서 최소값을 최대값이군요. 최대값을 GP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G-4는 이 구간에서의 가장 큰 값인 F-4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친구가 점점 축에 가까워져서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5니까 자, 이렇게 2에서부터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이때 G-1은 바로 마이너스 1을 P에다 대입을 해주어서 나온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 사이에서의 함수 fx의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건 여전히 f-1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여기에서 최대값 점점 가다 보면은 fx의 최대값이 계속 나오다가 축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은 아직은 지금 봐봐. 왼쪽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끝부분이 바로 최대값이 될 거야. 쭉쭉쭉 최대값이 되다가 정확히 오른쪽과 왼쪽에 함수값이 동일해지는 구간이 존재해요. 자, 동일해지는 구간이 존재한다고 하자. 잘 생각해야 돼. 이만큼의 길이가 3을 나타낼 때 이만큼의 길이가 3을 나타냈을 때 최대값은 바로 여기랑 여기 경계가 되겠죠. 그러다가 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벌어졌을 경우에 이제 최대값이 바로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어서 점점 최대값이 올라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GP의 값은 바로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정확하게 들어맞았을 때 바로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GP의 최소값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가 3이라는 것은 축을 기준으로 절반만큼 잘라 놓았기 때문에 3의 절반이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가면 이게 플러스 1이 되고, 오른쪽으로 2분의 3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4가 되겠죠. 4. 그래서 G1일 때 P에다가 1을 집어넣어준 G1일 때가 바로 GX의 GP라고 해야죠. 여기는 GP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G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으니 여기 뭐 어딜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여기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여기도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구나 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두실 수 있어요. 어떻게 두냐면 뭐 직접 대입해서 구해도 되지만 x-1과 x-4 k 곱한 게 마이너스 2다. 자, 보자고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와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가를 여기서 꺼내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fx를 구했는데 최고차 한계수 k가 얼마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때 x에다가 5를 집어넣어 주니까 여기 5를 집어넣어 주면 4 곱하기 k를 먼저 적을게요. k 곱하기 4 곱하기 1에다가 2를 빼준 게 0을 만족시키는 상수 k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k의 값이 2분의 1이 되어서 문제에서는 함수 f-1의 값을 구하시래요. 자, 그러면
K에다가 여기다 2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 다음에 자, 이 친구가 fx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니까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니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주니 계산을 해서 2랑 곱하면 5에서 2를 빼준 답은 플러스 3 바로 4번이 답이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에 있던 문제보다는 살짝 고민을 해야 되지만 나를 가지고 fx의 최소값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gp의 최소값을 우리가 어떻게 교점을 가지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보도록 하자. 자, 19번 문제를 보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인가요? 플러스 3은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 하자. 자, 그림과 같이 AB가 알파 그 다음에 BC가 베타인 직각삼각형. 자, 이거 보니까 직각삼각형의 두 근을 이거 근의 공식에서 직접 넣는 칙펜치들은 없겠죠. 말이 안 되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자, 여기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자, 정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x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x가 된다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이 되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4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고 나서 2차 방정식 8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m하고 n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얘네를 두 근으로 하는 자, x가 좀 혼동이 될까봐 제가 문자를 그냥 이거를 k라고 좀 바꿀게요. k 그러면 k제곱과 4k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8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면 m의 값에 관하여 식을 정리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k제곱 더하기 4k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8분의 m이 되고 두 근의 곱 4k 세제곱이 8분의 n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m하고 n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구했는데 자, 일단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관찰해 보자고. 아직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을 우리가 한번 끄집어 내보면 문제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6이 되겠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을 봤더니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또 여기 위에도 이렇게 하나가 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게 보여요. AA 닮음이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길이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했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K니까 이 위에 있는 변의 짠챙이 변의 길이가 알파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밑변의 길이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와 동일하므로 K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알파 마이너스 K 대 K의 길이의 B는 여기 K고 그 다음에 여기 밑변의 길이를 제가 베타 마이너스 K라고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과 중간 크기의 직각삼각형과 작은 크기의 직각삼각형이 모두 닮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직각삼각형도 서로 닮음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닮은 길이의 비를 정리해 보았더니 밑변 대 높이의 길이의 비가 바로 K 대 알파 마이너스 K는 밑변 대 높이의 길이의 비가 베타 마이너스 K 대 K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므로 자, 식을 정리해 보았더니 외항의 곱은 K제곱이죠. K제곱은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알파 베타 하고 마이너스 알파 K와 마이너스 베타 K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K가 되고 마이너스 K를 두 번 곱했더니 플러스 K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좌변과 우변에 있는 K제곱은 이렇게 소구가 되어 없어지고
처음에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했던 알파와 베타에 관한 관계식의 재료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했더니 알파 베타의 값이 3이었어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k가 0이 되므로 상수 k의 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처음에 k와 n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놓은 거에다가 2분의 1을 대신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 보았더니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이거는 4분의 3인데 얘가 마이너스 8분의 m과 같으므로 m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k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준 아래식에다가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이고 8분의 4가 8분의 n이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n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m하고 n에 관하여 둘을 더한 게 얼마냐 물어보았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죠. 아, 미안해요. 여기에다가 이거 k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이거 플러스 2가 되어서 얘가 마이너스 8분의 m이 되니까 둘을 더하면 4분의 9가 되는데 4분의 9가 마이너스 8분의 m이 되면 8분의 18이 마이너스 8분의 m이 되므로 m은 마이너스 18이었네요. 자, n이 아까 플러스 4였고 m이 마이너스 18이었기 때문에 m 플러스 n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답이 2번이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어요. 자, 20번 문제는 4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뭐 이렇게 쭉 복잡하게 뭔가 쓰여져 있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m, n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는 m하고 n이 자연수라고 했고 주어진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해보니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은요 2분의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거 뭐야? i였네요. i였어.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도 제곱을 해보면 이것도 전체 제곱을 해보면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괄호는 마이너스 여기 i에다가 2n제곱을 하니 마이너스 1에다가 n제곱을 한 게 되겠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i에다가 n제곱을 해서 이거의 전체 m제곱을 했을 때 양의 실수가 나오게 하는 순서상 m, n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4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라고 했는데 사실 n하고 m을 40번, 40 곱하기 40해서 1600번 다 넣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이들이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는지 이걸 빠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n에다가 먼저 1을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m제곱이 될 겁니다. 네, 괜찮아요. n이 1대 n이 2일 때는 2를 이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 더하게 되면 이거 0의 m제곱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n이 3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i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4일 때는요. n이 4일 때는 4제곱을 하니까 둘 다 1이 되고 결국에는 2의 m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5를 집어넣으니까 놀랍게도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m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열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n이 6일 때가 0의 m제곱의 형태가 되고 n이 7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m제곱, n이 8일 때는
2의 m제곱이 되므로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4개의 항이 반복적으로 나열되는 규칙성 있는 배열이 나오겠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얘네를 거듭제곱했을 때 뭐가 되도록? 양의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4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총 10개, 이렇게 생긴 것도 10개, 이렇게 생긴 것도 10개, 이렇게 생긴 것까지 해서 10개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n의 값에 따른 항의 모양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중에서 m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양의 실수가 나오는 게 몇 개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일단 어렵지 않은 거 두 번째 거. 얘는요, m에다가 1부터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간에 양의 실수가 나올 수 없으니 이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까지 먼저 보고 나서 네 번째는 뭐예요? m에다가 1부터 40까지 어떠한 수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양의 실수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n의 가지수가 10가지였고 이 10가지 가지수에다가 m의 가지수가 40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순서쌍의 개수는 총 400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순서쌍 400개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 위에 있는 -1, -i를 거듭 제곱했을 때의 양의 실수가 나오는지를 이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 거야. 여기다 1 넣으면 당연히 복수수가 되고 여기에 제곱을 하게 되니까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뭐야? 제곱을 했더니 2i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i 같은 경우에는 4번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양수가 되겠지. 그 말인 즉슨 얘를 제곱한 다음에 또 4제곱을 하게 돼. 전체 8제곱을 했을 때 양의 실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규칙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3번 곱하고 4번 곱하고 5번 곱하고 쭉 계산을 하다 보면 4번 곱하면 2i를 2번 곱한 게 되니까 결국에 음수가 나오거든. 4번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이 허수 단위가 들어있는 이 거듭 제곱을 계산할 때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m이 8번마다 제곱하고 4제곱을 해야지 양의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8제곱을 했을 때마다 양의 실수가 나오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40 이하이기 때문에 8의 배수의 개수는 총 5개가 될 거야. 그러면 이때 m의 개수가 5가지 경우가 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고 자, 이렇게 n의 경우 가지수가 10가지에다가 m의 가지수가 5가지니까 둘의 순서쌍의 개수는 10 곱하기 5를 해준 5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자, 여기 안에서의 순서쌍의 개수가 50가지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 n이 3일 때 다시 말해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자연수들의 집합일 때에는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전히 복수수입니다. m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i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 2i네. 뭐야 이거. 마이너스 2i도 이렇게 4제곱을 해야 어떤 양의 실수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곱을 했고 4제곱을 했더니 양의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주어져 있는 -1 플러스 i에 8제곱을 했을 때 양의 실수가 나오는 거고 이때 m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5가지가 될 거예요. 8의 배수의 개수니까 자, 원래 n의 가지수가 10가지였고 m의 가지수가 나올 수 있는 게 5가지라서 이 둘의 전체 순서쌍의 경우의 수는 50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50가지, 0가지, 50가지 그리고 아까 구했던 400가지를 전체를 더한 순서쌍이 될 수 있는 m,n의 개수는 바로 500가지. 4번이 답이라는 거죠.
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k가 두 함수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분의 3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7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쪽은 그래프의 개형이 위로 볼록이고 한쪽은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려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y는 k라는 것은 바로 x축의 평행을 이루는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은 사실 두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을 거야. 이보다 그래프가 위에 그려져 있어도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딴딴딴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 그래프와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 두 개,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얘를 좀 더 내려보다 보면은 바로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지날 때 하나, 둘, 세 점을 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서 여기서 또 하나의 교점을 가지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접했을 때 K값이 하나, 두 개,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는 지워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수 K의 값은 바로 이렇게 4개의 K값을 구한 이후에 그들의 합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될 텐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k를 이렇게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 되게 하는 k값을 구해보니 양변에 2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2k가 되고요. 2k를 이항시킨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자, 이거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더니 플러스 2k 플러스 3 이게 0을 만족하는 상수 k 값이 얼마인가 보니 k가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접했을 때 상수 k 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먼저 구했어.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포물선의 그래프의 x좌표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교점을 구한다는 것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x 더하기 2분의 7 자,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오는 두 개의 x값이 교점의 좌표가 될 거야. 얘네들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동면끼리 묶어서 식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더하면 이거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 되니까 x제곱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7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어서 이거 마이너스 5는 0이 되므로 자, 이거 인수분해 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1의 곱이 0이므로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여기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른쪽에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플러스 5가 된다는 것까지 구했어요. 자, 그러면 5를 대입했을 때 y값이 바로 k가 될 텐데 5를 뭐 어디에 집어넣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25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7이 되고요. 이렇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8 약분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9에다가 5를 더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구했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값 k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7이 될 거고요.
2를 더하면 2분의 6,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2가 되겠죠. 이때 상수 k의 값이 2일 때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7과 접했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 파란색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7은 k가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마이너스 2k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플러스 2k는 0을 나타내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7 마이너스 2k가 0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은 이항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4.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세 점을 만날 때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보았으니까 이렇게 4개를 전부 더해준 게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죠. 4와 마이너스 4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6에다가 2를 더해준 답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해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2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1차식 x-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px는 x 4제곱 마이너스 197 x제곱 플러스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를 P라고 하고 A의 최대일 때의 B의 값을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1의 제곱분의 Q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근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4차식을 관찰해 보았더니 모두 짝수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x-a를 인수로 가진다 하였으니 PA의 값이 일단 0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고 짝수차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A를 집어넣었을 때뿐만 아니라 바로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인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주어도 PA 값과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P 마이너스 A도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PX는요 X 마이너스 A뿐만 아니라 X 플러스 A도 인수로 가진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PX가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A에다가 X 제곱 이거 플러스 K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에서 내부 칸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얘네들을 PX의 값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최고 차항 개수가 4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항이 짝수차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x제곱 플러스 k라고 적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여기 x제곱 플러스 k는 일단 인수분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k를 곱했을 때 나오는 4차식과 문제에 주어져 있는 px가 서로 같아야겠죠. 자, 정리해보았더니 x 4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a제곱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k가 되는데, 얘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px x 4제곱 마이너스 197 x제곱 플러스 b가 된대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것으로 보아 k-a의 제곱이 k-a의 제곱은 마이너스 197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k가 b가 된다는 거, 이렇게 k, a, b에 대한 관계식 두 개를 얻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이걸 다 지워버렸네 제가. 자, 이거 px가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a와 x제곱 플러스 k라고 두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봤더니 일단 k-a제곱이 마이너스 197이고 마이너스 a제곱 k가 b라고 했어요. 자, a, b는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a와 b는 모두 양수일 거야. 마이너스 a제곱과 k를 곱했더니 양수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일단 k가 음수여야 되는 거는 이게 필연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k는 a제곱 마이너스 197이 될 거고 a는 자연수의 제곱인데 이 친구가 197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일단은 14의 제곱은 196 이렇게 쭉 15의 제곱이 225이기 때문에 197보다 커져서 안 되겠죠. k는 음수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의 제곱까지 해서 1이 될 텐데 중요한 거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x제곱 플러스 k가 뭐예요?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a제곱에다가 14의 제곱, 바로 a가 14일 때 196을 빼버리게 되면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13의 제곱은 169가 되어서 169를 여기 a제곱에다가 넣어주게 된다면 k의 값은 197, 169를 빼준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더 인수분해가 되어서 세 개의 다항식의 곱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서 얘는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는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를 만족시키는 a가 최대일 때의 b의 값이 q라고 했고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를 p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개수를 보니까 13의 제곱 가능하고요. 12의 제곱은 144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판별을 해보는 거지. 판별을 해보는데 12의 제곱, 11의 제곱, 10의 제곱 쭉 확인해보면 대략적으로 제곱수가 나오지 않으면 되거든. k가 제곱수가 나오서는 안 된다. 이걸 파악하시고 생각을 해보면 쭉쭉쭉 나열을 했을 때 여기 지금 a제곱이 만약에 1을 넣게 된다면 1-197 마이너스 196도 제곱수가 되버려요. 그래서 1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문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a의 개수는 13의 제곱부터 차례대로 넣어주다 보면 2의 제곱까지 해서 총 12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a의 개수 p가 12가 되고요. a가 최대일 때가 13이었죠. 그때 b의 값은 마이너스 13 여기 지금 b의 값은 a가 13의 제곱일 때 마이너스 13의 제곱에다가 그때 상수 k의 값이 마이너스 28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8을 이렇게 곱해준 게 되겠죠. 이게 b가 되네요. 그럼 b는 13의 제곱 곱하기 28이 되는 겁니다. 자, b가 13의 제곱 곱하기 28 이게 13제곱 곱하기 28이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냐? 이렇게 구해진 재료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12에다 1을 더해준 13의 제곱분의 13의 제곱 곱하기 28 계산했더니 답은 28이다 해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